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중국에 와 있으니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중국에서 제가 3년을 살았어요.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들어와서 3년을 살았는데, 중국에 3년 살면서 느낀 이제 좋았던 거, 그리고 나빴던 거를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해요. 일단 가장 좋았던 거 3가지부터 말씀드리면은, 첫 번째가 눈치 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. 이게 참 좋았어요. 한국에서는 사실 뭐 여기저기 눈치를 안 본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게 많죠. 특히 중국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중국에서 어디 식당을 가나 어딜 가나 우리 아이 눈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냥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것도 있고요. 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요. 뭐 아이가 좀 울거나 아이가 좀 뛰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번도 정말 눈치 본 적이 없다가 한국 돌아가서 오히려 처음 이런 눈치를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중국이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. 그리고 사실 또 뭐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제가 다니는 거 생각해보면은 진짜 자유롭게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한국에서도 저는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격식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정말 제 마음대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.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었죠. 그리고 아이 키우는 방식, 제가 생활하는 패턴,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는 방식,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할 게 없잖아요. 그래서 한국 가면은 사실 막 옆에도 비교해야 되고 옆에 하니까 안 하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예 비교할 방식이 없으니 정말 주관적인 방식으로 잘 생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고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가 이제 모바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죠, 중국은. 들어봤을까요? 거지도 위챗이라고 모바일로 돈을 받는다고, 핸드폰으로 돈을 받는다는 말이 그게 뭐 가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. 사실 중국에서는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갑을 두고 다닐 일이 없는 거죠. 왜냐면은 모든 결제는 우리가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그게 아니면은 결제가 또 오히려 현금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위챗과 알리페이로 움직이고 그리고 뭐 띠디가 있으니까 항상 집 앞에 차를 불러서 어디든 다니고 사실 한국도 되게 아쉬워 이런 게 없는 거는 사실 띠디로 다니고 또 그 주문도 사실 콜라 한 개 배달시키면은 되게 저렴해요. 그냥 400원, 500원에 계속 배달해주니까 모바일로 뭐 들어오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콜라가 됐다, 뭐 과자가 됐다, 저녁 해야 될 야채가 됐다, 그때 계속 주문해서 그럼 바로 배달해주고 배송해주고 그리고 또 배달 시스템도 잘 돼 있죠. 그래서 저녁에도 그냥 많이 배달시켜서 먹고 그런 게 보면은 사실 중국이 모바일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. 이 지불 방식이라든지 중국이 이제 점핑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카드 문화가 대부분인데 중국은 카드가 없이 모바일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.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이 되게 빨리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다채로운 그 음식들. 사실 음식이 성마다 달라요. 산동 음식도 있고 깡동 음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 요즘 좋아하는 사천 음식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제 동북 음식도 있고 뭐 영변의 음식도 있죠. 다채로운 음식들을 저는 이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채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또 다채로운 뭐 소수민족과의 다채로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저도 사실 뭐 한국인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그 다채로움이 이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나빴던 거에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첫째가 한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이미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막상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치면은 대부분 20년 전에 어떤 중국 이런 아주 오래된 과거의 모습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 지금 걱정할 만한 모습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사실 중국은 공산국가죠. 그리고 자본국가죠. 자본주의 국가죠. 공산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공산국가의 기본적인 그 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어떤 자유를 막는다?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아이를 중국 유치원에 보냈는데 중국 유치원에서 사실 이제 유치원부터 사상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저한테 해준 말이 중국에서 한 20년 사신 분이 중국이 너무 살기 좋은데 어떤 좀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질문을 너무 깊게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
저는 질문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질문을 깊게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요? 라고 했더니 질문을 깊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참 살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질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. 두 번째가 중국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중국이 깐시 중심이라고 해요. 예, 깐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외국인한테는 좀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한 거예요. 이제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중국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해요.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정말 중국에 살면서 많이 느껴요. 어떻게 보면 깐시 중심이 어떤 법치주의라는 게 있지만 깐시 중심이라는 건 어떤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많다라는 거거든요. 아직까지는 중국 사회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방식들이 어떤 깐시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깐시를 속 깊이 만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언어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.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외국인한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이 사실 어떤 소득 격차라든지 갭이 상당히 커요. 우리가 중국이 더러워요 그러는데 뭐 좀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위생적인 것도 진짜 좋은 식당 가면은 계속 그 앞에 서서 한 명이 계속 닦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. 네, 놀랄 정도로 깨끗한데 정말 그리고 서민들이 가는 식당 가면 정말 더러운 데도 많고요. 뭐 호텔도 똑같죠. 호텔도 뭐 외국에 가면 정말 깨끗한데 그 앞에서 계속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하나로 떨어지면 바로바로 청소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서민들이 가는 모텔이라고 하나요? 서민들이 가는 여관, 이런 데 가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위생이 취약하기도 해요.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국이 이제 소득격차에 의한 이 갭이 상당히 크고요. 소득격차에 따라 또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라든지 생활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중국 음식 문화를 보면은 이제 계층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오히려 매우 강력한 자본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갔을 때 이제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점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되게 이제 소득 깨끗한 데만 본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또 정말 서민들이 있는 또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데들이나 에티튜드가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본 데들은 또 오히려 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갭이 매우 크다. 그래서 중국을 한 단면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. 그리고 중국은 이 성마다도 차이가 되게 커요. 일성도시, 이성도시, 삼성도시, 우리가 사성도시 이렇게 하는데 도시마다 차이도 되게 크고.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한 단면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데는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중국이라는 데를 잘 이해하려면은 어쩌면 다 중국 점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점들 다 다른 거죠. 이 점들을 하나하나 알지 않고는 이걸 선처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. 이 점을 하나하나 다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을 이어야지 그냥 같은 일반적인 이거 같을 거야 이렇게 쭉 동선에 선을 긋는 거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에 되게 웃긴 게 이 북방에 있던 친구들은 저한테 남방 친구들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우리랑 다르고 얘는 의리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남방 친구들 또 같이 모였을 때 북방 친구들한테 저한테 북방 친구들은 오히려 약속을 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런 거 보면서 중국끼리도 참 이게 넓다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중국에 살면서 제가 좋았던 거와 이제 좀 불편했던 거 세 가지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.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옆에 있어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기회를 잘 가져올 수 있었죠. 그래서 한 15년, 20년 동안 한국이 성장하는데 중국의 성장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, 사실.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국이 엄청난 성장 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. 지금부터는 또 되게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의 협력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기술이 없을 때 산업이 부족할 때는 그 부분을 들어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기술과 산업을 중국이 다 대부분 따라왔고 많은 영역을 한국을 앞서 있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는 과연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런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데 한국이 또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메디컬 산업 특히 분야에서 중국과의 어떤 한국
가의 관계 협의와 협력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